하겠습니다. 예, 이사 대책, 이제 공급 대책, 작년부터 나왔던 공급 대책이 일환으로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 재건축, 재개발, 뭐 도심 복합 사업, 뭐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는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언론 매체에 잘 방송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물량이 워낙 좀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이 지금 교체가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민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에 그만큼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건축 선도지역 후보지로 선정한 게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공적인 물량을 어떤 식으로 또 늘려나가고 또 공급을 어떤 식으로 또 그 과정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킬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현재 그 물량들이 확보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확보된 내용, 확보된 물량 같은 경우도 향후에 진행되다 보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1차, 2차까지 발표됐죠. 그래서 1차 후보지는 총 8군데 해서 실제적으로 강북이라든가 종로, 영등포구, 동대문구, 또 영등포, 동작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발표된 2차 후보지 같은 16군데 그래서 24곳, 25곳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들이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정된 연도를 보시게 되면 2008년도, 9년도, 7년도, 심지어는 83년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그만큼 오래된 지역이면서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해서 여기서 동의를 받고 동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이제 발표된 4월 8일날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영등포와 중랑구, 관악, 용산, 광진 이렇게 현재 5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대수 증가되는 부분은 약 한 740가구 정도 됩니다. 당초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작년 8월인가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재건축 사업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서 93개 단지에 25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거다. 25만 가구가 공공재개발 단지를 한다면 그 중에서 20% 정도는 공공재건축에 현재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5만 가구에 20% 한다면 5만 가구죠. 지금 현재 1차 발표된 내용에 5만 가구 중에서 약 4% 정도 되는 수준으로 현재 공급량이 결정된 거고요. 세대수로 보시게 되면 진짜 실제적으로 233가구가 현재 461가구로 보시게 233가구, 511가구, 213, 276 아주 소규모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 조그만 단지들이 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도 그만큼 많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혜택도 주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중랑, 관악, 용산, 광진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여기 1, 2, 3종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을 현재 2종은 3종으로 3종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현재 종상향을 해주고 용적률도 174%대까지 끌어올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도 지역의 세대수, 그러니까 영등포구 이제 한 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등포 신길동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 지역 3종인 거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고요. 현재 233가구를 461가구로 만들겠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SH공사와 LH공사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적인 어떤 그런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제 LH공사가 현재 엄격하게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동의가 쉬울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구 수 대비 2232가구가 공급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가 증가가 되는가 봤더니 순수 증가가 729가구,
730가구 정도가 증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 재건축 대비 현재 분담금은 한 52%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용적률만큼 절반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적 임대, 공공분양, 공공관리 이런 식으로 현재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분담금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사업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최대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작년 8월에 발표됐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 2020년도 5월 달과 8월 달에 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5월 달에는 7만 가구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공공재개발, 공공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5만 가구, 실제적으로 재건축에만 5만 가구, 재개발 사업에만 2만 가구, 총 7만 가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더 발표를 할 거고 더 그 물량에 따라서 그 물량을 더 확보할 거다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뭐 700가구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공공정비 사업이라고 봐도 볼 수가 없는 사업이죠. 실제적으로 물량이 700가구 늘어난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또 어떤 개발 사업들이라든가 대규모 물량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그 지역의 유명 단지들은 대부분 다 빠졌죠. 그 지역들 대부분 다 1000가구, 3000가구부터 많게는 2만 가구, 3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면서 워낙 고가의 단지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은 대부분 다 민간 재건축을 원하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 발표된 8.4 대책, 이게 8월 4일 날 발표된 내용은 작년 8월이고요. 올해 발표된 내용은 2월 4일 발표됐죠. 이 내용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냐 아니면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냐, 공공 또는 조합과 또는 공공 단독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게 되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 방식은 관리 처분 방식, 기존의 방식입니다. 토지주가 현재 소유를 갖고 있는 거고요. 현재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을 이제 넘겨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지주들, 현 토지 소유주들한테도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그래서 사업을 펼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 비율도 좀 약간 다르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적으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개발은 공공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겠죠. 순수하게 공공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적용이 된다. 실제적으로 공공이 조합과 같이 하느냐 아니면 또 공공이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합 또는 공공이 또 같이 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현재 적용된 법령 사항이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자가 당연히 면제될 수밖에 없죠. 소유권을 LH공사에서 넘겨받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라든가 조합원 분양가에 따라 상이하죠. 여태까지는 재건축 재정비 사업의 비례율과 연결된 또 조합원의 또 대지 지분 이런 것들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공공 직접 시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을 보장을 하죠. 확정 수익률입니다. 최대 30%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민간 토지 소유권 유지가 되고 공공기관이 사업의 관리자로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거기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오겠죠.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뭐 당연히 조합이 불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동의율 같은 경우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단독 시행, 현재 중앙정부에서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 공동 시행 같은 경우는 조합원과 LH공사나 SH 공기업이 같이 시행하는 거죠. 요거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냐 아니면 2분의 1 이상 동의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몇 퍼센트의 동의를 받고
앞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당초 예상한 물량은 7만 가구입니다. 7만 가구에서 현재 여러 가지 합쳐서 공공재개발과 3040 도심 복합사까지 싹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어우러서 얘기하게 되면 15만 가구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만 보게 되면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발표 계획이 있겠지만 이게 계획만 발표된 내용으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지면서 이 사업이 꾸준하게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민간 사업을 주도를 했던 그런 어떤 그 주택 시장이 아니라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시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과연 이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진행될 수 있을지 그것도 관건입니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